정영진 축의 매불쇼. 이제 보궐선거 분위기가 쭉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네, 판도 많이 뒤집혔고요. 네. 자, 그러면 보궐선거 이야기 종편의 남자들과 함께 지금 나눠볼까요? 저는 사실 그 죽기 살기로 하는데 네. 이분들은 뭐 거의 지금 스타벅스 온 느낌으로 근데 말 한마디 하면 커피 소리 나고 아주 정말 경민 거슬려 죽겠네 하나하나. 분들이 워낙 이제 방송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너무 편하게 하네. 이 방송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한 분 한 분 만나보겠습니다. 데이터로만 분석하면은 다 맞힐 텐데 감정과 희망을 섞다 보니까 예측이 요새 다 틀려요. 예, 박시영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시키는 대로 다 하는 최진봉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아주 그냥 반갑습니다. 더 라이브 가서 시키는 대로 다 했습니다. 근데 진짜 시키는 대로 다 해. 제작진이 나한테. 정말. 나 사실 그 최진봉 교수랑 친하지도 않은데 이런 거 시키면 할까요? 무조건 할 겁니다. 그럼 여지없이 그러고 있어. 뭘 했는데? 그러니까 머리에 뭐 화가 모자도 쓰고, 썼다가 앞치마하고 앞치마하고 뭐 난리 별거 났습니다. 다 합니다. 예전에 그 박지훈 변호사가 하던 거. 그거 지금 능가하고 있어요. 오늘 복수 좀 해주세요. 네. 자, 그리고 최욱이 누군데? 맞아. 이런 그랬었지. 듣보잡 이렇게 무시하더니 이제는 최욱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김병민 국민의힘 비대위원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이 세 분과 함께 했던 네. 방송이 재밌었어요. 재미도 있었고 네. 반응도 좋았고 네. 김병민 욕도 많았고 최욱과 네. 의 방송을 듣는 분들은 동일시합니다. 나를 무시하는 것 그것은 곧 청취자를 무시하는 것. 저도 이제 거기에 같이 동일시 돼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는데. 네네. 네. 아무튼 그 지난번에 한번 나오고 나서 저는 전혀 몰랐는데 생각보다 듣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크다. 이것도 커. 네, 제가 한 2명한테 얘기를 들어서 앞으로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굳건히 다졌습니다. 이재호 고문은 나오면 3명한테 들었다고 하던데. 자존심상 두세 명 선에서 설명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공교롭게도 그 오세훈 후보가 지금 너무 치고 올라와가지고 제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맞아요.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네. 서울시장 선거에 최욱이 개입하는 거 에이, 아니야? 이런 얘기까지 이런 나오고. 얘기 하지 마. 선거 개입했다. 아이, 그러지 오세훈만 마. 띄우고 나경원 죽였다. 뭐 아니, 이런 그러지 얘기가 마요. 그럴 힘이 없습니다. 혹시 그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 매불쇼 얘기가 좀 2명 정도 회자가 되고 있습니까? 저한테 얘기를 했던 건 이제 2명 정도였는데 네. 제가 이제 듣고 나서 이 매불쇼를 나가보고 나니까 사람들이 한 2명 정도는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이제 오 시장 후보 측에 얘기를 했어요. 한 2명 정도는 사람들이 보는 것 같으니 한번 나가봐라. 그래도 요청이 오면 무시하지 말고 나갔으면 좋겠다. 근데 여기 나가고 나서 사람들 반응이 너무 뜨거웠고 그걸 막 돌려보기 시작하니까 이것 때문에 된 거 아니야? 아니, 그 얘기 하지 마. 보수 진영에서 최욱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이거 매불쇼 봤어? 이러면서 했는데 보수의 스타. 이제 정체가 드러나는구나, 그렇지. 최욱. 오세훈 후보가 지금 급성장하고 있는 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아닙니까? 근데 그 그거를 중간에 김영민 의원이 오세훈 측한테만 가르쳐줬다는 거 아닙니까? 나경원한테는 안 이거 준 꼭 거 아니야? 그런 얘기를 안 네, 해줘. 드러나네. 나경원 후보 측은 이미 알고 있죠. 왜냐하면 이 섭외했다는 거 작품은 아닙니까? 최욱과 김명민이 밀실에서 만나서 그렇지. 뭔가 꾸민 거예요. 옛날에 선거 안철수 게임입니다. 대표가 성장하는 배경이 무릎팍도사가 있었다면 오세훈의 성장 배경에 매불쇼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미치겠네 진짜. 오세훈 내곡동 땅은 내가 저격하겠어. 오늘부터 이것만 팔 거야. 이거 다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야? 나중에 이거 아니었네. 뭐 이러면서. 그러지 마. 형, 그러지 마요. 제발. 네, 우리는 중도로 갑시다. 중도 안철수로? 아니. 어떻게 가야 되냐? 안철수의 남자. 우리 정도로 갑시다. 정도로. 각각 이제 진영이 이제 분명해지네. 좋습니다. 네. 자, 아무튼간에 지금 요새 보궐선거 분위기 좀 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늘 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일단은 그 보궐선거 선거판이 뒤집힌 건 사실이죠. 네.
그 뭐 일각의 분석에 따르면은 뭐 LH 그리고 윤석열의 사태 뭐 그런 것들이 요인이 됐다라는 분석이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일단 LH 사태가 영향을 줬다고 볼 수밖에 없죠. 그건 뭐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다만 저는 이제 이게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거냐 한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의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LH 사태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하루 이틀 뭐 이 정부에서만 있었던 일이라고 저는 보지 않아요. 이게 아주 오랫동안 고질적으로 있었던 문제가 불거졌고 이게 터진 건데 이걸 그럼 과연 현 정부가 어쨌든 현 정부에 있는 상황에서 터졌으니 책임을 어느 정도 통감해야 되는 부분은 맞고요. 네. 다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그 대안을 잘 제시하느냐 네. 하는 것이 선거의 막판에 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종편식 설명하지 말라고 몇 번 얘기합니까? 좋아. 아니 80초짜리 정편에서 너무 싫어 듣기 싫어. 좋아.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이제 그 동안에는 정부 여당의 악재가 네. 생기면 정부 여당의 지지율은 떨어지는데 그 지지율이 소위 이제 그 보수 쪽으로 가지는 않았던 걸로 아는데 이번에는 좀 반사 이익을 많이 얻는 모양새입니다. 왜 그래요? 반사이익을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측이 얻었는데 네. 그거는 아무래도 이제 불만과 이 허탈함이 어디로 쏟아질 거냐 결국 제1야당 중심으로 흡수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현상 분명히 있지만 저는 오늘부로 상황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또 감정과 희망들을 넣지 말고 형 그러니까 자꾸 틀려. 뭘 틀리겠네. 오세훈 올라오면 안철수하고 박빙맨이 가서 아, 그래? 단일화 이게 쉽지 않다라고 아, 그래요? 얘기했잖아. 오늘부터 바뀌는 이유가 뭐예요? 왜 그러냐면 네. 땅 문제가 터졌어요. 집 문제가 터졌어요. 아 오세훈 후보의 오세훈 후보도 그렇고 박형준 후보의 집 문제도 터져서 LCT. 두 분의 공통점, 그다음에 안철수까지 합치면 공통점이 뭔지 압니까? 세 분의 공통점은 형이 MB 싫어한다? 아바타. 아 MB 두 분은 MB 정권에서 몸을 담았던 분이고 한 분은 MB 아바타 발언을 스스로 해서 MB 아바타. 세 분이 좀 뭉치는데 이 내곡동 땅 문제는 거짓말 프레임에 걸렸어요. 사실 이 부분이 아픈 대목일 겁니다. 아마 오세훈 후보 입장에서는. 그리고 지금 LCT 문제나 그 따님 그 부정 입학 의혹과 관련해서 네. 박형준 후보도 있거든요. 그러면 국민의힘의 두 후보가 공교롭게 도덕성 국면 문제에 대해서 도마 위에 올랐는데 지금이 부동산 그 LH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열받아 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부동산과 관련된 내용들이 두 분 다 해당된다는 거예요. 네네. 국민의 감정선을 건드리기에 딱 적절한 소재가 터졌다는 거죠. 그래서 야권 입장에서 잘 나가다가 한번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브레이크가 좀 걸린 거고요. 여당 네. 입장에서는 지지자들이 그동안에 수세적 국면이었기 때문에 말을 못했는데 네네. 입이 트이기 시작했다. 이걸 이제 주목해야 합니다. 또 새로운 국면이 열릴 것이다. 아니 물론 단일화 국면과 그 정권 심판론 이게 이제 강해서 지금까지 온 거고 최근에 이제는 검증 국면으로 넘어갑니다. 후보 단일화 문제 거의 네네. 매듭이 지어지면 알겠습니다. 박시영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동안에 김병민 위원이 지금 A4지 하나 가득 써놨어. 하세요. 아니 박시영 대표님 지난번에 같이 나왔을 때 나경원 대표 될 거라고 확신하지 않았던가요? 제가 오세훈 시장 얘기하니까 막 사람들 무시했던 얘기들이 아직 그 뒤에 새록새록한데 매불실에 오세훈이 나오는 걸 몰랐어. 그거를 작전을 짜놨더라고 둘이. 그렇게 하지 마. 정말 그런 건 미리 알려줘야지 저한테. 저는 오늘 박시영 대표님 얘기를 들으니까 더 확신이 생깁니다. 굳건한 확신. 어떤 우리가 서로 동네에서 애들끼리 싸움하다가도 이 동네 싸움에서 하다 안 되면 마지막에 나오는 게 너 나이가 몇 살이야가 나오지 않습니까? 5살. 이 정치판에 문재인 정부에서 하다 안 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명박근혜거든요. 그치 뭐 냈다 낼 게 없으면 결국 맡아도 네거티브 선거로 가게 되는데 보통 통상적으로 지는 선거판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 네거티브 맡아도입니다. 검증은 철저히 합니다. 그래서 그 LH 문제가 너무 상황이 생각보다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LH의 이 라임을 맞춘 것 같아요. LCT. LH. 일본어 그래서 이제 싹 물을 타는 건데 아니, 근데 이거를 LCT를 끄집어내서 얼마 전에 장경태 의원이 책임지는 간사 역할을 하면서 나와서 쫙 브리핑을 합니다. 네. 우리 민주당에서 가짜뉴스 하면 엄벌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가짜뉴스 생산지가 사실상 장경태 의원이에요. 얼마 전에 백신 얘기 혹시 기억나십니까? 뭐죠? 백신 맞으면 부작용 생겨서 큰일 난다는 거 얘기하지 말고 정부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장경태 의원이 옛날에 이 백신 추정 물질 얘기하면서 백신을 마루타 운운하면서 했던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장경태 의원이었어요. 근데 이 LCT 문제를 끄집어내더니 갑자기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 요즘 야구단 때문에 장경태 의원을 왜 이준석 의원을 술자에 불러내는 거예요?
그거는 아, 좀 여기 논점에서 좀 많이 이해가 안 가네. 벗어나는데 진흙탕 싸움 문제에서 가지 많이 맙시다. 벗어나는데 아, 이게 원래 조편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가게 되니까 문제가 생기면 본질로 해결이 안 되니까 자꾸 물을 타고 엉뚱한 방향으로 장경태 얘기를 하니까 이준석으로 가는 겁니다. 아니 LH 얘기하면 LC로 가고 그러니까 자료에 이런 대해서 내용들을 보게 본인이 되면 지난번에도 지난번에도 오세훈 시장 얘기를 끊임없이 하니까 아니 오세훈 본인이 얘기가 안 하더라고요. 자기가 분위기가 재산이 왔다, 있는지도 오세훈으로. 몰랐다는 거예요. 거기 땅 있는지도 몰랐대. 재산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공직자는. 형님은 이렇게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형님은 저 가운데서 데이터로 말씀해 주셔야지. 아니 최진봉을 왜 나온 최진봉이 거야? 안 하니까 그래. 최진봉 그러니까. 문제야. 아니, 최진봉이 형은 데이터로 하고 최진봉이 해야지. 진짜 역할을 좀 지켜주세요. 그러니까 네. 김병미 의원이 얘기했던 것 중에 뭐 무조건 나온다고 하는데 그건 아니고 왜냐하면 지금 오세훈 시장이 내곡동 땅 얘기 나왔을 때 예전에 다 끝난 문제고 이건 뭐 본인이 한 게 아니라 그전 정부에 이미 이루어져서 그렇게 가고 있었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거짓말 논란이 지금 걸린 거예요. 예를 들면 정부에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이 안 돼 있었는데 본인이 뭐 국민 무슨 주택인가 네. 그걸로 돼 있었고 그래서 그냥 절차상 했다고 하는데 지금 나온 자료들을 보면 실제 절차상 한 게 아니고 그 전에 그런 결정이 없었는데 오세훈 시장이 얘기를 한 거니까 그게 거짓말 논란이 지금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게 물타기용이 아니라 실제 본인이 얘기했던 내용과 다른 내용이 지금 밝혀져서 거짓말 논란이 휩싸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러니까 거죠. 이게 팩트가 네. 2006년 그 이명박 시장 시절에 네. 노무현 정권 시절이요. 그때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에 몇 개월 퇴임을 3개월 4개월 앞둔 시점에 이 내곡동 땅에 대해서 거기에 이제 국민임대 주택지구. 주택단지로 네. 개발 예정지구로 신청을 해요. 네. 그러나 정부가 이걸 거부합니다. 네. 환경 영향 평가나 여러 가지 주민들 반대도 있고. 네, 탈락. 그래서 그게 지정이 안 됐어요. 근데 1차적으로 오세훈 후보 측에서 이 문제가 제기됐을 때 규정이 거기가 됐다고 그랬죠. 보류된 것이지 완전히 이게 기각된 거 없어진 게 아니었다. 아니었다라고 그렇게 해명을 얘기를 했어요. 했죠. 근데 네. 나중에 그래서 또 내가 시장대에서 한 것은 그냥 요식행위에 그렇죠. 불과한 거다. 형식적인 그랬지. 절차를 이어받았다 이렇게 맞아요. 이야기했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그렇죠. 것이 그 문제가 어제 이제 KBS 논란이 되는 보도에서 거지. 보도가 맞아요. 된 거죠. 네. 그래서 이명박 시장 이후에 오세훈 시장이 들어선 이후에 계속 이 문제를 추진했었고 정부가 노무현 정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자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 이후에 계속 추진을 하다가 결국은 조건을 바꿔서 이게 이제 지정이 됩니다. 보금자리 주택으로. 근데 거기 안에 부인과 처가의 땅이 굉장히 많이 이제 들어 있었고 보상금을 36억 5천만 원을 받았다. 이게 네. 이제 밝혀진 건데 네. 첫 번째 그 노무현 정권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보류됐다라고 표현한 것 자체가 거짓말이라는 거죠. 네. 우리 저 김병민 위원님. 우리 지금 오세훈 후보가 지금 많이 네네. 밀리는 영국인데요. 아니, 일단은 아닙니다. 네. 지금 최근에 나오는 입장을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뭐 나는 몰랐다. 그리고 이거는 국장의 전결 상황이었다. 내가 관여한 건 아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보상을 받은 게 아니라 오히려 손해를 봤다. 뭐 이런 입장이더라고요. 지금 금액으로 보면 큰 손해를 받겠죠. 네. 그러니까 분명한 건 이런 겁니다. 오 시장이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2006년 당시 6월달 지방선거를 통해서 취임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전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왜 나한테 책임을 묻는가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땅은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970년 정도 되는 그 옛날부터 갖고 있던 땅이죠. 네, 그건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지점은 3기 신도시 문제를 관련해서 여기에 대한 공적 내부 정보가 있습니다. 근데 내부 정보를 미리 빼돌려요. 빼돌린 정보를 갖고 투기한 사람들 처벌하자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여러 정치인들에 대한 물타기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아, 이거 그러니까 오 후보자잖아요. 시장들이 잠깐. 얘기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나서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활용해서 투기를 했다는 게 LH고 LH. 오세훈은 내가 갖고 있는 거를 그거를 금싸라기로 만들었다. 아니, 이게 전혀- 요런 이제 전혀 의혹이거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걸 두 가지를 섞으면 안 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뭐냐면 오 시장이 이제 거짓말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기억적인 측면에서 사람들이 네가 했지라고 시작을 하지만 이거를 2006년도 이전에는 시장이 오세훈 시장이 아니었잖아요. 이명박 시장이었지. 맞습니다. 그때 그 땅을 가지고 임대주택을 하겠다고 예정됐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설명하면서 노무현 정부였던 부분으로 얘기를 했던 건 있지만 그게 약간의 섞였던 측면들이 있다는 게 첫 약간의 번째고요. 섞인 게 아니죠. 그건 팩트 네.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이 MB 때 추진한 건 맞는데 네. 먼저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이 들어서서 이걸 계속 추진합니다. 네. 그러면 자기 땅 관련해서 그러니까 얘기 충분히 하셨잖아요. 말씀하지 않고 충분히 했는데 그 내용이 시작이 시간 제한 있는 거야? 이 프로그램? 아니잖아. 시작이 내가 한 게 아니라 전임 시장 때부터 해왔던 거고 아니 내 땅이 아니라 우리 처가 땅에서 상속을 70년부터 갖고 있는 거 받은 건데 처가 땅은 자기 이거를 땅이지. 가지고 내가 내일 불을
이르려고 한 게 아니지 않냐라는 게 알겠습니다. 사건의 본질이다. 그러니까 김병민 얘기가 이런 거 제가 좀 잘못했다 지적을 그냥 하면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이거 잘못했다고 지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충분히 궁색하게 하니까 더 김병민 커지는 의원이 거야. 이제 방어하는 부분은 이해를 하겠는데 일단 말을 잘못한 건 분명한 거잖아. 오세훈 후보가 무슨 헷갈렸든 어쨌든 그렇게 얘기한 것 자체가 잘못됐고 그러면 처음에 그걸 솔직하게 얘기를 했었어야지. 만약에 그랬으면 이렇게까지 논란이 안 됐을 거예요. 참 그다음 우리가 두 번째는 그거를 시장으로 있으면서 그걸 공문을 보낸 것 자체가 논란이 되는 거야.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되잖아. 그걸 지정해 달라고 왜 자기 땅이 있는 데다가 그걸 행복주택으로 해달라고 지정하는 편지를 보내냐고요. 공문을 예컨대. 네. 그거 자체가 논란을 불러일으켜요. 예를 들면 지금도 계속 얘기하는 거잖아. 의심살만한 행동을 하지 말자라고 계속 얘기해요. 그 이해충돌의 위험성도 있고 이런 문제 때문에 논란이 되니. 그런데 오세훈 시장이 있을 당시에 본인이 갖고 있던 땅에 관련된 원고에 걸 없는 하자고 건데 하면서 이거는 그 자체가 사실 알겠습니다. 논란이 되는 거지. 내일 우리 오늘 오후에 5시 반에 우리 이게 내일 나가는 내일 나가는 오늘 거 예고하면 뭐하냐? 네, 아마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순간에는 네. 이 토론회에서 누가 압도적인 승기를 잡았는지를 분석으로 딱 역시 네. 심리 평가가 다 끝냈을 테니까 해명이 다 될 만한 네네. 내용이다. 얼마든지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얘기하는 게 의미가 없어지는 아니, 거예요. 아니, 왜냐면 토론에서 다 끝나는 거니까. 아니 우리가 그거를 지금 타임머신을 타고 수요일에 가서 토론해야 후보와의 되는데 경선 지금 뭐 아니 경선 아니죠. 후보 단일화 토론 네. 때문에 지금 하는 게 아니라 네. 이건 본선 올라와도 마찬가지입니다. 훨씬 더 커질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거를 뭐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 보군요. 예, 이 정도의 네. 상황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국민들이 갖고 있는 LH 사건에 대한 불법적인 투기 문제 그리고 이를 국민을 향해서 좀스럽다고 얘기했던 청와대의 발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비교해서 물을 타려고 하는 시도들은 굉장히 사전 부적절하다. 문제를 가지고 좀스럽다라고 얘기를 했지. LH 문제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 형이 가만히 보면은 그거를 왜 책임 보고 가만히 있는 거야? 아니 김병민 위원은 이게 쓱 하나씩 그러니까 엮어 섞어. 하나씩 섞어가지고 비슷해. 본질을 흐려. 야 이런 쓱 섞네. 그리고 다 기술이에요. 그런 건 인정합니다. 아니, 인정이야? 대신 그거를 잡아내는 게 또 상당히 그렇지. 나가서 기술이지. 잡아내. 최진봉 뭐 하는 거야? 최진봉 웃고 있잖아요. 최진봉. 최진봉 뭐야? 제가 웃는 역할이죠. 아 김병민 위원은 솔직히 의도적으로 썩는 거야 아니면 내가 하다 보니까 과잉이 돼서 그렇게 나도 모르게 섞이는 거예요. 아, 썩는 게 전혀 아니고요. 우리가 중요한 건 내용 얘기하지 말고 이것만 본질을 답해. 바라보는 거예요. 저는 항상 본질을 얘기하는데 그 본질을 얘기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섞으니까 제 말이 섞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야, 제 뒤에 있는 내용이 아, 실제 섞어. 국민이 얘기하는 어제 본질이다. 제 개인적으로 용해인 의원을 방송 같이 했는데 네. 용해인 기본소득당의 용해인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네네. 그분을 보면서 참 막다른 느낌이 들었어요. 참 맑은 정치인이다. 아. 오늘 김병민 의원을 보니까 그런 느낌이 안 드네요. 알겠습니다. 갑자기 뜬금없는 얘기. 혹시 맑지 않은 사람이 한둘입니까? 좀스러운 해명을 이렇게 또 하시면 곤란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지금 어찌됐든 간에 가장 큰 이슈가 또 범보수 단일화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공교롭게도 범보수의 지지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 단일화가 오히려 더 삐걱거리는 모양새예요. 그 예상 누구나 한 거 아닐까요? 다 했잖아요. 아니 왜 결과가 나오면 항상 예상이라는 것은 사전에 하는 게 예상이죠. 일이 벌어진 다음에 그 몰랐어요 아니 하는 거는. 삐그덕거릴 건 알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마치 이거 삼자로 갈 수도 그렇지. 있다라는 듯한 뉘앙스를 일부러 계속해서. 여론조사를 민주당에서 세게 지금 3자 나오게 야당 쪽을 높게 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네, 이렇게 해야 이제 아니 다 같이 주변에서는 나오니까. 여론조사 응답을 안 한대요. 아 그래요? 지금 이 어떻게 일단은 단일화는 가는 거죠. 우리 이거 오늘 방송 잘해야 되는 게 네. 내일 방송 안 나갈지도 몰라요. 왜요? 오늘 토론회를 하고 내일부터 이틀 동안 여론조사가 돌아가거든요. 네네. 단일화가 만약 판이 깨지면 여론조사가 안 돌아가는 거고 네. 여론조사가 돌아간다는 얘기는 단일화가 된다는 거거든요. 네. 두 가지 다 예상하면 그러니까 되는 지금 거죠. 여기서 단일화가 판이 깨졌다 그러는데 막 여론조사 돌아가고 왜 우리 방송을 깨? 자기들 단일화. 우리는 어쨌든 할 제가 거예요. 확실하게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네. 야권 단일화가 매우 잘 되고 있다. 무조건 그리고 되고. 매불쇼에서도 이 단일화 국면을 다루고 있을 정도로 우리가 지금 김진애, 박영선의 단일화를 다루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엄청난 저기 오세훈한테 줄 쓴 방송 아니에요. 그러네. 대역전 드라마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항상 악역도 필요하고 불곡도 있고 이게 기승전결의 맥락이 있어야 되거든요. 아직 지금 승까지밖에 안 왔습니다. 어쨌든 지금 시점으로 봤을 때는 이 계획은 단일화 계획은 17,
18 네. 여론조사하고 그리고 19일에 후보 후보를 등록한다. 등록 전에 단일화를 짠 발표하는 거죠. 네. 그리고 야권 단일 후보가 다 뭉쳐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엄청난 문재인 정부의 집권 5년의 어려움들을 이 막아서기 위한 어벤져스 마지막 편 보셨죠? 어벤져스 마지막 편 보면은 그 한 명 한 명 사람들이 다 몰려듭니다. 총출동하죠. 총출동하죠. 네. 그리고 어벤져스 마지막 편의 핵심은 뭡니까? 시간을 되돌리는 거예요. 네. 시간을 돌려서 오세훈 후보를 2011년에 오세훈을 다시 소환하는 겁니다. 시장대로. 그리고 다시 끄집어내서 2011년 그만뒀던 문제를 바로잡는 때부터 이게 이루어지는 거라 결국 안철수 주인공이 편 좀 얘기 좀 오세훈으로 들어봅시다. 정영진 안철수 말씀드립니다. 측 입장이 뭡니까? 네, 안철수 후보는 이번에 양보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미국 갑니까? 미국 가야지. 어디든 가야지. 예, 양보입니다 이번에. 지금 이제 그 아마 쟁점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저는 뭐 잘 타결될 수도 있다고 보고 또 한편으로는 고맙습니다. 연기가 약간 될 수도 있다. 연기가 될 수 그러니까 있다. 연기라는 게 19일 이후로.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뭐 안심번호 신청은 뭐 길게 해놨을 거예요. 그러니까 조사는 충분히 다 가능할 텐데 쟁점은 이제 뭐 그 국민의힘이나 국민의당 당명을 넣을 거냐 말 거냐. 네. 근데 당면 아마 포함되는 방식으로 가지 않을까 예상하고요. 저는 그다음에 이제 기호를 넣자라고 주장하는 건 좀 억지스럽다는 느낌이 듭니다. 제가 볼 때는 기호는 본선에 사용하지만 국민의힘 국민의당을 명확히 하면 그 기호 효과는 다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기호라는 게 2번, 4번.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적합도로 할 거냐 경쟁력으로 할 거냐. 근데 두 가지 문항을 적절히 섞는 네, 방식은 가능해요. 예를 들면 박영선 김진애 후보의 뭐 유력 주자가 박영선 후보라고 보여지니까 네. 민주당이 예를 들면 박영선 후보와 맞서 이길 수 있는 뭐 보수 야권의 뭐 단일 후보로 누가 적합하냐 뭐 이런 식의 두 가지의 약간의 그 경쟁력과 적합도의 뉘앙스를 섞어서 이길 수 하는 있는 경쟁력이고 경쟁력이죠. 누가 어, 적합하냐? 똑똑해졌어! 적합도. 네. 근데 이제 그런 방식의 이제 타협은 가능한데 네. 어려운 건 뭐냐면 네. 협상을 해본 사람 압니다. 뭐냐면 실무자들은 거기 나와서 협상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협상 잘못해서 졌다 만약에 단일화 결과가 그럼 그 사람이 모든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게 두려워요. 그래서 양보를 가급적 안 하려고 합니다. 내 책임, 그래서 협상단이 내가 책임질 일 안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속성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게 싸우다 보면 그러면 후보자끼리 와서 마지막에 결심을 하자 이렇게까지 나오게 되는 이유가 바로 그 부분. 그래서 지금 안철수 후보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협상단에 전권을 위임했습니다. 이 얘기 계속하더라고. 근데 그게요 수시로 쇄배하거든요. 뭐 이렇게 막 싸우다가 하나씩 서로 그 다음 안을 낼 때 양측이 후보 측한테 보고를 합니다. 이렇게 민감한 경우는. 근데 후보도 불안불안하겠다는 심리적으로는 조금 더 이기는 자기가 이기는데 도움이 되는 확률을 선택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두 사람 지지율은 비슷비슷해요? 지금 단일화- 오세훈 후보가 조금 앞선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단일화에서만. 단일화에서 오세훈 후보가 앞서요? 약간 앞서는데 기준은 제가 볼 때 조금 달라졌어요. 뭐냐면 예전에 오세훈 후보는 가급적 조금 늦게 하자는 쪽에 토론을 네, 그렇죠. 하고 네. 토론의 효과를 많이 보면서 단일화 시점을 좀 늦추자는 쪽이 아마 오세훈 전략이었을 거고 안철수 쪽은 조직세가 약하니까 빨리. 가급적 빨리 하자는 전략이 지금 그 정반대가 됐죠. 정반대 됐어. 왜냐면 흐름이 오세훈 쪽이 우세한 흐름인데다가 그런데 지금 이제 안철수 후보 측도 변수가 하나 발생한 거예요. 아까 내곡동 땅 문제입니다.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문제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에 충분히 이걸 이걸 또 누려야 며칠간 되는데. 끌면 민주당 쪽에서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한 집중적 공격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이 많이 알려지면 오세훈 후보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네. 협상이 바로 타결될 수도 있고 네. 며칠을 연기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정무적 판단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제가 이 아니, 네이버 그러니까 포털 지금- 검색해 보니까 네이버 어떤 별로 기사 검색도 안 되는데 너무 미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어떤 걸요? 문득 들어서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을 전폭적으로 미시는 것 같아서 사실 지금- 전체적인 기사 분량이나 이거 기사가 안 나옵니까? 빅데이터 분석을 해보면 오늘 오전에 조금 나왔던 내용들 몇 개 있는 것뿐이지 네. 이게 전폭적으로 막 회자되고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언론학자님 이런 언론 지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못됐다고 생각하죠. 포털의 LH가 문제라고 심각한 문제가 보여지는데 있기 때문에. 포털이 항상 뭐 언론지형 얘기했으니까 너무 이렇게 보수 지향적으로 앞에 이렇게 하고 지난번에 스트레이트에서 보도했잖아요. 네네. 문제 심각하고요. 저는 심각해요. 예, 포털. 그렇지 그건 심각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법 만들었나 수사해야 돼. 어쨌든 두 사람의 의견과 다르게
저는 잘 안 될 거라고 봅니다. 단일화가 안 될 것이다. 그러니까 되긴 돼도 거의 힘들고 어렵게 상처 입으면서 네거티브 상처 남는. 하면서 이러면서 될 거다.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이 나더라도 누군가를 막 적극적인 지지하는 모양새가 아닐 것이다. 아닐 거다. 어. 저는 왜냐하면 그렇게 봐요. 만약에 안철수 후보 만약에 진다? 집에 돌아가야 돼. 그리고 할 게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제 정치판에서. 정치는 끝이다. 뭘 더 아니 합니까? 근데 오세훈 후보 입장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지금 얘기 똑같아요. 안철수 후보도 그렇고 오세훈 후보 입장에서 그럼 여기서 진다면 뭘 하겠어요? 또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 만약에 국민의힘 후보가 안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비대위원은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콩닥콩닥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김병민 의원도 희망 섞여 제기하는 거야. 비대위원회가 흔들려요 이러면 책임지라 그러고 아니 후보도 못 내는 정당의 비대위원들 막 이러면서 논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게 그 투표 용지가 29일이잖아요. 네. 그때까지도 갈 수 있다고 나는 봐. 그러니까 뭐 거기까지 갈 수도 있고 아니면 25일 날이 이제 선거운동 시작. 그렇지. 그때까지 갈 수도 있죠. 직전에 타결될 수. 박시영님 네. 예측이 자꾸 틀리다 보니까 지금 결론을 내가 딱 도출해 보면 19일에 끝날 수도 있고 25일에 끝날 수도 있고 다리를 여러 개 걸어. 29일에 끝날 수도 있고 뭐야 그게? 우리가 예측을 할 때 LH 사태가 일어날지 알았어요? 그다음에 체육과 오세훈 쪽이 미락을 체결할 줄 알았어요. 우리가 몰랐잖아요. 그래서 나경원이 될 줄 알았던 거 아니에요. 이처럼 변수들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치는 생물이다. 맞히는 거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 결론 도달하기까지 논리가 탄탄하냐 이것만 우리는 좋으면 돼요. 그렇습니다. 네. 이거 안철수 합리적이야. 이게 단일화 과정이라는 게 한편의 드라마거든요. 근데 드라마가 극적인 최종 효과가 나타나려면 중간에 있었던 이런 비관론자들의 의견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안 될 거라고 자락을 깔아날 때 이걸 딛고 올라서야 그래 더 감동이 극적인 있지. 효과가 있죠. 아니, 우리가 박영선 후보랑 김진애 후보 단일화에 관심이 없는 이유가 뻔하잖아요, 너무. 지난번에도 다들 그 당시 얘기했을 때 나경원 후보 당연히 될 거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세훈 후보가 되니까 얼마나 극적이에요. 지금 있는 상황에서 안 될 거야 단일화 어렵고 쟤네 둘이 싸워갖고서는 어차피 단일화 돼도 서로 흩어져갖고 아무것도 아니야 꽝이야 꽝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안 된다고 이거 끝나고 얘기한 건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어려울 거다. 안 된다고 안 된다는 얘기할 때 최진봉 교수를 좀 바라봐 주세요. 제발 저를 보고 얘기하지 마세요. 저는 반반입니다.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단일화가 아름다운 단일화로 귀결되고 같이 손을 딱 부여잡고 대통령 선거까지 가자 이렇게 하면 안철수 후보가 그만두면 집에 간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단일화에서 안철수 후보는 원래 대통령 선거 출마를 했어요. 네. 대통령 선거의 주자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이번에도 지금 떨어졌는데 뭐 대통령 후보가 왜 그렇잖아요. 세상은 우리 노무현 전 대통령이 우리가 그 국회의원 선거에서 떨어졌다고 대통령이 못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안철수 돌고 도는 후보는 거라. 지금 2010년부터 몇 번이에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내가 3등 아니에요, 떨어지더라도 다음번 대통령 선거까지 갈 수 있는 길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거 보면 아름다운 단일화에 대한 길들 이 드라마에 안철수 못 마지막 결정적으로 도망가게 왔다.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쪽대본으로 대충 쓰는 그런 막장 드라마가 아니거든요. 네. 아무튼간에 일리는 있네. 만약에 이제 잘 된다면, 그렇죠. 잘 된다면 일리 있는. 오늘 방송이 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들으시면서 누구 말이 맞는지 청취자분들이 확실히 아실 겁니다. 이러다 틀리면 어떡하려고 그래. 저희 편집 없습니다. 네, 편집 없어요.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 삼자구도 요거는 뭐 얘기는 나오는데 그쪽으로는 안 갈 것 같으니까. 삼자구도는 안 된다 이거죠. 요 얘기는 그럼 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저는 될 수 있다고 양자구도의 가능성이 분명히 높은 건 그렇죠. 사실이지만 훨씬 더 높고. 그렇지만 삼자구도에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고 현재 3자로 했을 때는 오세훈이 좀 앞서가는 모양새더라고요. 아니 삼자구도로 가면 당연히 그 박영선. 박영선과 네. 오세훈 싸움이에요. 안철수 후보는 갈수록 빠질 수밖에 없고 안철수 후보 지지층 중에는 실제로 여론조사에는 잡히지만 투표 안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게 실제 득표율은 그렇게 높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아니 삼자구도로 가다가 고집고집해서 이제 삼자구도로 가다가 마지막에 지지율 좀 안 나오는 안철수 후보가 중도 포기할 가능성이 만약에 있습니까? 그렇게 된다고 쳐봅시다. 그럼 그 사이에 단일화가 안 된다는 전제잖아요. 네. 얼마나 앙금이 쌓이겠습니까? 안철수 지지층과 오세훈 국민의힘 지지층과 난리구나. 그 그러면. 안철수가 드랍한다 해서 그 표가 오세훈한테 다 간다? 천만의 말씀. 제가 궁금한 게 김종인 위원장이 안철수 후보를 정말 심하게 무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그렇지 않습니다. 뭘 그러지? 이러니까 신뢰가 안 가. 이렇게는 하지 마. 아니 토론도 못하는 사람이 무슨 시장이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실제로 이거 때문에
이제 오늘 안철수 후보가 이제 인터뷰하는 걸 들었는데 화가 네. 엄청 많이 났더라고요. 이건 전략입니까? 아니면 감정 주체가 안 돼서 네. 그냥 그렇게 비난하는 겁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자마자 바로 다음 방이 뭐가 나왔냐면 내가 왜 토론을 못해? 오전도 좋고 오후도 좋고 하루에 2번씩 토론하자. 이런 얘기 나왔어요. 안철수 후보가. 그러니까 사실 협상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이유는 다른 그 아까 뭐 문구, 적합도, 경쟁 이런 것 때문이 아니에요. 핵심은 토론입니다. 아 그래? 핵심은 토론. 왜냐하면 토론하냐 마냐 언제 하냐. 여론조사가 돌아가기 전에 이상해. 뭘 보고 선택합니까? 최욱이 좋아, 이상한데? 정영진이 좋아? 이상해. 대화하는 분석이. 내용들을 듣고 나서 선택해야지. 그냥 찍게 되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 찍는 인기 투표가 되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현재 나온 내용으로는 국민의힘 주장이긴 합니다만 네. 토론을 국민의힘 쪽에서 한 2번 정도를 원했던 것 같고 2번 이상. 예. 그리고 안철수 후보 쪽에서는 뭐 가급적 적게 하기를 원했던 것 같은데 아니, 결국 그건 이제 한 번이죠. 그거는 뭐 예. 상식적으로 짐작이 되죠. 근데 가장 두렵고 우려했던 것은 그 한 번조차 제대로 못 이루어지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걱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후보가 만나서 날짜는 정해놨어요. 후보 등록 전까지는 우리 하자고. 그랬는데 계속 정말 많은 걸 양보합니다. 근데 토론까지 양보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오세훈 후보는 마지막 순간까지 안철수 후보랑 손을 잡고 아름답게 선거를 치러야 되니까 국가 배드캅에서 누군가는 얘기를 해줘야 되고 대한민국 정치인 중에 메시지가 아주 간결하고 선명한 정치인 한 명을 뽑으라면 저는 우리 김종인 위원장. 그건 짜증이지 그건 무슨 아니고. 메시지야. 그건 아니라고 간단 명료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간단 명료하는 다음날 짜증이야. 토론을 하도록 만들게 됩니다. 토론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이군요. 그러면. 왜냐하면 보세요. 올 초까지만 해도 김종인 위원장이 우리 당이 후보로 이길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얘기를 고지고대로 들었던 정치부 기자나 대한민국 평론가들인가 손 한 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김종인 위원장 처음에는 내부에서 안 찾았잖아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뭐라 김종인 위원장 얘기는 그렇게 하면 우리가 신뢰가 깨져. 내부에서 안 찾은 게 아니라 안 찾았잖아. 왜냐하면 국민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는 좋은 후보를 찾게 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합니까?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긴장하죠. 우리가 그냥 대충 해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오세훈 후보가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오세훈 후보 안 나오려고 그랬어요. 초창기에. 나오고 싶었죠. 아, 그렇지 않습니다. 안 나오려고 그랬는데 분위기를 보다 보니까 내가 정말 살신성 있는 자세로 나가서 한번 뛰어야겠다 이렇게 해서 너도 나도 나오게 되는 살신성이. 이런 살신성이. 또 부수적인 효과들을 고민했던 게 김종인의 선택이다. 아니, 산신성의는 아니고 안철수를 걸고 넘어졌잖아요. 처음에 안철수가 나오면 본인이 안 나오겠다. 반대였나요? 아니 안철수가 그게 살신성이에요. 조건부 출마. 아니야. 조건부 출마가 너무 이제 안철수가 들어오면은 그렇지. 그 한마- 조건부 출마가 너무 속이 보인다는 아니, 거지. 한마디로 간복이지. 그렇지. 아니 그리고 안철수 대표가 안 들어갈 거 이미 알고 있었던 거야. 그래야 본인이 나갈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거잖아요. 아니 그동안에 오세훈 후보에 대해서 김종인 위원장이 뭐라고 했는지 한번 쭉 정리해서 체육 그 씨가 다음에 네. 좀 이야기 좀 하세요. 아니 뭐 선거 나가요? 우리? 대선 한번 뛰어볼까. 알겠습니다. 우리 김병민 얘기는 진짜 긴장하면서 들어야 됩니다. 네, 그쵸. 아주 그냥 왔다 갔다 뱀의 혀입니다. 싹 감아버리네. 최진봉 교수님 분발해 주세요. 솔직히 그 김병민 의원은 최진봉 교수님이랑 같이 방송 나가면 참 좋죠. 아유, 워낙 인품이 훌륭하셔서 너그럽게 모든 사람들의 얘기들을 다 경청해 주시죠. 너무 좋을 것 같아. 대한민국에 현존하는 평론가 중에 단연코 최고죠. 최고입니다. 최고야. 더 라이브에서 한번 쓰시면 아마 이게 중간에 끊을 수 없는 그런 마력이 있을 겁니다. 제일 껄끄러운 사람 누구라고 그랬지? 김병민이 제일 제일 껄끄러워하는 껄끄러운 사람. 누구였었지? 저는 최진봉 교수님이랑 같이 이렇게 토론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얘기가 다 좋아요. 우리 박시현 평론가님 얘기하시는 것도 다 긍정적으로 듣고 받아들고 네, 저는 늘 그렇게 얘기하고 처음 지내고 만날 있습니다. 일이 없어서. 김병민.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광고 듣고 와서 네네네. 이야기 계속해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수요 난장판 박시영, 최진봉, 김병민 이렇게 세 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수요 난장판의 터줏대가 우리 네. 이재호 대표님이신데 이재호 대표님이 요새 좀 활약을 하시더라고요. 예, 저희 선대위원장 맡으셔갖고 네. 아, 오세훈 그래요? 후보 당선을 위해서 그래요? 정말 네. 불철주야 뛰고 있어요. 그 전에는 안철수도 왔는데 여기 나와서 누가 될까요? 그럼 안철수 계속 얘기했잖아. 그래서 세상이 바뀐 겁니다. 야, 사람이 그렇게 변하시나? MB 정권 출신이라고 오세훈을 두둔하나 보다. 지난번에 MB. 여기서 오세훈하고 같이 오세훈 후보가 같이 나왔었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엄청 네. 칭찬하시더라고. 네. 키워줘야 된다 그러고 뭐 그러니까 매불쇼에서 키우라 그러고 막 계속 그랬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박영순 후보도 오세훈 후보가 엄청 좀 칭찬했어요. 상승세였기 때문에 말을 갈아탔네. 네. 박영선 후보 나오면 박영선이 이 시대 최고의 정치인이라고 그러고. 네. 누가
봐도 세계 최고의 정치인이다. 근데 내가 그걸 하기에는 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하면은 나는 그 사람 나오면 나는 안 나오겠다. 나오니까. 그게 네. 정봉주입니다. 네. 그리고 약간 나경원 후보에 대해서 별로 언급을 안 했어요.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껄끄러운 느낌이 들었죠. 네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내부에서는 지금 굉장히 맹활약 중이다 이거죠. 아, 그럼요. 네. 맞습니다. 목소리를 내시면 사람들이 좀 무서워합니까? 이재호 장관님이 굉장히 근엄하고 또 영향력 있는 정치인이었는데 이 여기서- 매불쇼에 여기서는 나오시면서 별로, 이 내용들이 근엄하지 많이 일파만파 퍼져나가면서 약간 여기서는 광대로 네, 굉장히 친근한 이미지가 구축이 돼서 굉장히 당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 혹시 제일 무서워하는 상황은 뭐 있어요? 이게 서울시장 선거하는 데 있어서 이런 상황이 터지면 좀 이거 지금 선거 너무 힘들겠다 이런 거 혹시 있어요? 오세훈의 내곡동. 제일 무서웠던 상황은 네. 박영선 후보가 아니라 외부에서 정말 새로운 사람을 영입하는 것. 아니 거짓말하지 진짜. 말고. 그래서 옛날 우리 워딩을 찾아보면 네. 후보를 어떻게 할 겁니까라고 해서 계속 물어봤을 때 저쪽 하는 거 보고 하겠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민주당에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 박영선 후보로 점철이 됐고 그럼 앞으로의 변수는 없을 것이다. 특별한 지금 변수. 있는 변수에서는 왜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가장 큰 적은 누굽니까? 그럼 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 내부적으로 지금 현재 잘 조율해서 국민의 마음을 흡족하게 만들어가면 아니 그럼 됐고. 아니 저런 우리 자세가 국민의 좋은 힘이 보일 거예요. 거라 그러니까 김병민 의원의 저 발언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저렇게 오만해야 돼요. 그래야 되치기가 됩니다. 예를 들면은 뭐 안철수의 변심이라든지 뭐 이제 그런 변수들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안철수 대표가 옛날에는 그 국민의힘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오라고 문을 열었는데 안 들어간다 그랬어요. 기호 2번으로 선거 치르자 그러니까 기호 2번으로 가면 표가 안 나와요. 네. 4번 하겠다 그러다가 갑자기 또 기자회견 등등을 통해서 국민의힘에 들어가겠다 같이 선거 끝나면 합당하겠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이 계속 변하는 겁니다. 이렇게. 옛날에 우리 해줘요. 같은데? TV 휴대폰 광고 보면은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뭐 이런 얘기 알았어.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우리는 꾸준하게 있는 그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그 힘을 믿고 사실 왔다 갔다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가게 되면 저는 국민들이 그 힘을 믿어줄 진짜 거라 생각합니다. 요즘에 보면 안철수 대표가 참 좀 차량해 보여요. 좀 주변에 사람이 없다는 느낌도 들고. 그래요? 좀 짠하더라고요. 저한테 여론조사 오면 이 단일화 누구를 찍어야 할지 좀 고민 중입니다. 만약 저한테 올 수도 있잖아요. 전화가 최욱 씨한테 올 수도 있는 올 거 수 아닙니까? 있죠. 네. 누구를 찍어야 할지 두 분 중에 고민 중입니다. 그래도 형님보다 훨씬 부자니까 너무 이렇게 짠하게 보지 마세요. 그렇구나. 안철수 아니 오세훈도 돈 많더라고 이번에 보니까. 맞죠. 누굴 짠하게 봐. 단일화 여론조사 할 때 네. 아마 시민들이 그 고민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민주당 지지자들의 역선택 이야기도 나오던데 굉장히 그게 중요한 제가 포인트예요. 궁금한 게 그러면 민주당 지지자는 누굴 싫어하나? 누구를 더 싫어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여론조사 해보면 민주당 지지층이 네. 거의 두 분이 비슷하게 나와요. 사실 예전에는 안철수 측이 좀 높았다가 지금은 오세훈도 높은 조사도 좀 높다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선호도가 높다는 선호도가. 거죠. 근데 네. 지금은 거의 비슷한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게 그 오늘 내일 여론조사가 실시가 된다면 그거는 역선택이 그렇게 많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민주당 지지층들이 LH 사태 이후에 전체적으로 좀 수세적인 국면이고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 부분에. 그러나 만약에 티격태격해서 여론조사 일정이 그 단일화 일정이 며칠 뒤로 미뤄진다. 이러면 상황이 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이에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문제 가지고 민주당이 굉장히 공세적으로 나올 거고 그런 것을 유심히 보면서 오세훈보다는 차라리 안철수 찍어야 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조금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죠. 이게 저 민주당 예를 들면 지지하시는 분들이 덜 센 후보를 선택해요, 아니면 덜 싫은 후보를 선택해요? 원래는 네. 덜 싫은 후보를 찍죠. 호감도가 중심입니다. 다 탐탁지 않지만 그 중에 덜 싫은 사람을 당연히 찍는데 그건 역선택은 아니네. 그렇죠. 그게 정상인데 근데 이제 이렇게 큰 이벤트가 벌어질 때는 이거는 이제 전략적 판단을 하는 사람도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근데 두 분 지지율이 워낙 박빙이니까 만약에 민주당 지지층에서 한 2~3%라도 전략적 판단을 한다. 네. 그럼 그것이 당락에 영향을 그렇겠죠. 미칠 수도 있거든요. 네. 때문에 이게 만약에 연기가 된다 이러면 역선택이 개입할 소지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럼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그 보궐선거에서는 아까 좀 전에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수세적이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러면 민주당 지지층들이
선거 당일날 투표하러 가지 않을 그런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지금은요. 그 여론조사를 응답을 회피하는 민주당 지지층이 상당히 많고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샤이 진보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이번 주가 민주당으로서는 대반전의 카드를 잡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김진애 후보하고 단일화가 마무리되죠. 그러면서 18일부터는 이제 그 진보 진영의 후보가 뭐 박영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중심으로 우상호 그전에 떨어졌던 김진애, 조정훈 이런 분들이 같이 뭉치게 될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면 진보 진영들이 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할 겁니다. 그 전에는 김진애 후보하고 단일화 국면이 있기 때문에 섣불리 박영선 후보를 내놓고 지지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사실. 네. 그래서 아까 내곡동 문제도 있지만 이 진영이 하나로 뭉치는 것이 하나의 계기가 될 거다.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예를 들면 이해찬 당대표 같은 경우도 18일부터는 단일화가 마무리되면 김진애 후보하고 본격적으로 유튜브나 이런 데 나가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상황이 좀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야, 의원직까지 버렸는데 너무 흥행이 안 돼서 가슴이 아픕니다. 아, 진짜 감동적인데 나한테는. 매불쇼도 나오셨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여기는 오세훈만 밀어준다는 평가인 거야.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보궐선거 관련해서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이 정도? 네, 충분합니다. 네, 오세훈 내곡동 땅 얘기 좀 더 할까요? 이제 얘기 하나만 아까 역선택 얘기 제가 못했던 게 있어서 네네. 너무 진지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얘기 쭉 듣다 보니까 전략적으로 역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러면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호감도냐 비호감도냐를 중심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제가 옛날에 민주당 선거 같은 경우는 선거인단 투표도 하고 저도 전화 많이 받거든요. 네. 그러면 아무리 내가 전략적으로 선택하려 하더라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찍어줄 수는 없어요. 그나마 호감도가 조금이라도 있고 비호감도 가장 덜한 사람. 자, 지금 휴대전화를 들고 서울시장 후보 호감도 비호감도 여론조사를 검색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누가 가장 비호감도가 높은 후보인지 누가 가장 호감도가 높은 후보인지가 딱 나타날 겁니다. 누군데요? 우리 매불쇼에서 밀고 있는 오세훈 후보가 호감도가 제일 높아요. 아, 그래요? 비호감도가 제일 낮고. 아, 진짜로? 진짜 여론조사 결과 나옵니다. 보셨죠? 예, 그래서 그래. 여러분들의 선택에 판단이 될까 싶어서 말씀 하나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건 야당 후보뿐만 아니라 여야 다 해서. 다 해서 오히려 박영수 후보까지 넣고 돌렸을 이게 때. 방점이 매불쇼에서 밀고 있는 여기밖에 안 들려. 야, 이거 호감도가 제일 높아. 희한하네. 세욱 성공했다. 야, 뭘 성공해. 진짜 미치겠네. 균형을 제가 좀 다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을 진짜 잘하세요. 4월 7일 갑자기 이후에 왜 최욱의 뉴스공장 같은 프로 진행하시면 진짜 잘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세다. 보내버리네. 이거 한 세. 번에 보내버리네. 이거 세. 뭐야, 갑자기. 이거 TBS 장학 음모가 들어가는구만. 제욱 언제 실토할 거야?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마무리 짓죠. 네, 어떻게 나 데려갈 거지? 네. 자, 그러면 함께 해주신 우리 윈즈코리아 박지영 대표님 그리고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님, 국민의힘 김병민 비대위원님 세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